네, 여기까지가 이제 모집 요강 이제 처음 봤었던 그 주의사항 쪽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할 때 단계에서의 주의사항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서 접수 마감 시간입니다. 대부분 원서 접수 마감은 언제 할까요? 우리가 보통 공공기관에서 뭔가 일이 마치는 시간 몇 시죠? 보통은 6시죠. 그래서 대부분 6시가 마감 시간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몇몇 대학들은 17시에 마감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따져 보셔야 됩니다. 수시는요, 이게 해마다 그 대교협의 그 대입 전형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 해에 수시 원서 접수를 하는 기간들이 설정이 됩니다. 주로 일주일이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고요. 근데 이 기간을 대학이 전부 다 원서 접수를 받을 이유는 없어요. 대학 자율에 따라 3일 이상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대학은 월화수 받는 거고요. 어떤 대학은 화수목도 받아도 되고요. 어떤 대학은 수목금 3일만 받아도 되는 거죠. 근데 최근에 학령 인구 감소, 지원자 감소, 기타 등등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웬만한 대학들은 어떻게 한다? 이 원서 접수 기간을 좀 넓게 가져갑니다. 넓게 가져가긴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대학들은 마감 기간이 다른 데가 있어요. 보시면은 서울시립대 12일 목요일이고요. 고려대 월화수 수요일에 끝납니다. 그 다음에 건국대 목요일에 끝나고요. 그리고 17시고요. 이런 게 있어요. 여기도 사실 저 뒤에 더 쭉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 별로 재미없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대학에서 조교를 했어요. 대학에서 조교를 하느라고 이제 이 입시 업무에 동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뭘 경험해 봤냐면요. 체육관에서 원서 접수를 제가 직접 한번 해봤어요. 저희 때는 대학에 직접 가서 원서 내잖아요. 그럼 그거를 사람이 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그 받는 일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면은 이 원서 접수를 18시에 마감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18시 마감하는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까요? 대학 정문을 막아버릴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원서 접수 받는 그 건물의 출입구를 막아요. 그 시간이 되면. 그럼 어쨌든 그 시간 안에 들어온 사람은 까지는 원서를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고 나가게만 하게.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대부분 원서 접수를 어떻게 하죠? 인터넷으로 합니다. 아니요. 아직도 종이로 원서 접수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일부 대학에서 그렇게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할 때 그러면 마감 처리를 어떻게 할까요? 내가 급하게 막 하다가 또는 경쟁률 보고 막 뭐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막 하다가 18시 50분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정보를 제대로 다 입력하지 못하고 18시가 넘어갔어요. 어떻게 될까요? 18시에 완전 딱 문이 닫혀버릴까요? 아예 접근 못하게 다 막아버릴까요? 그러진 않아요. 다시 들어오진 못하게 해요. 18시 이후에는 접속은 못하게 하는데 일단 접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결제까지 가도록은 남겨둡니다. 근데 그 시간도 무한정 풀어주진 않아요. 20분이에요. 10분에서 20분 정도는 그냥 둡니다.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이 넘어간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것도 그냥 전부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 제가 앞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원서 접수할 때는 어떻게 된다? 여유를 갖고, 시간 여유를 갖고,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을 아예 원서 모집 요강에 명시한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보통은 대부분 10분에서 20분 정도, 뭐 경우에 따라서 뭐 1시간 뭐 이렇게도 그냥 이렇게 풀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통 원서 접수에 대한 사정 정보 입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에 인터넷으로 원서 접수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UA 또는 진학사입니다. 둘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지나쳐야 돼요. 거쳐야 돼요. 여기를 통해서만 원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대교협이라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여기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인 일인 거잖아요. 모든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다 이거는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교협이 이제 관리를 하려고 수거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두 기업이 헌법 소원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은 안 됐어요.
지금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무조건 거쳐야 됩니다. 이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과점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이건 과점 기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는 이 UA 어플라이, 진학 어플라이 여기에 들어가셔서 무엇을 찾으셔야 되느냐? 공통 원서 작성이라는 걸 찾으셔야 돼요. 공통 원서 작성. 공통 원서 작성이라는 걸 찾으셔야 되고, 그럼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회원가입부터 해야죠. 지금부터 하셔도 돼요. 지금 미리 해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근데 여기에 부모님 이름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애의 이름으로. 애의 이름으로 자녀가 직접 회원가입하고 공통 원서 작성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지금 미리 좀 작성을 해놔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좀 알려드리는 거고요. 공통 원서 기본 문항 등은 한 번만 작성하지만, 그러니까 대입 원서를 한 번만 작성하면 모든 대학에 지원이 가능하나요? 라고 누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제가 처음 요 대학 입학 업무 일을 할 때는요, 6번 지원을 하면요, 6군데에 가서 똑같은 일을 똑같이 다 해야 돼요. 내가 어느 고등학교 졸업했고, 지금 주소는 어디고,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사진도 다시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거 환불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환불 계좌 등록 같은 것도 다시 다 검증받고, 이거를 6번을 막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불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어느 대학이든 반드시 수합해야 되는 기본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 공통원서 접수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합니다. 그건 한 번에 처리를 해서 여기에 접수를 해버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6개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거는, 6개 대학에 지원을 하는 거는 그 대학에만 입력하는 정보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그 대학, 거기에, 그 학과에서만 따로 정보를 입력하면 되게끔. 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A대학은 진학사에서만 원서 접수를 해요. F대학은 UA에서만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는 대부분 대학은 두 군데에서 다 원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일부 몇몇 대학이 단독 접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도 어느 한 군데에 공통 원서를 작성을 해서 저장을 하시면 두 회사가 서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공통 원서 접수는 한 군데에서만 정확하게 입력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이렇게 단독으로 접수하는 대학들이 있으면 어쨌든 회원가입은 두 군데로 나눠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원서 접수 업체를 통해서만 원서 접수를 해야 되는 좀 이런 게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좀 여유롭게 공통 원서 접수 회원가입 및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은 이제 입학처에 전화가 불이 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정말 좀 이걸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되지 싶을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컴퓨터가 안 돼요. 우리 컴퓨터가 안 돼요. 이거 서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잘 접수되고 있고 다 잘 원활하게 되고 있거든요. 근데 자꾸 뭐가 안 된대요. 그건 저희가 직접 가서 뭐 어떻게 설명드릴 수도 없는 거고, 그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 컴퓨터를 바꿔보시죠. 라고 저는 그렇게 안내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되게 고사양의 컴퓨터를 필요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본적인 그래도 좀 너무 좀 구식이거나 옛날 거는 좀 한번 점검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 좀 여유 있게 하루 이틀 미리 좀 테스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원서 접수 절차입니다. 대부분, 네.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친절하게 원서 접수가 요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것들을 이렇게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충남대 모집요강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공통 원서 접수 사이트에 회원 가입하고 로그인한 다음에 공통 원서 접수 내용을 입력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대학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을 입력하고, 입력 사항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용료를 결제합니다. 전용료를 결제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내 통장이나 어쨌든 거기에서 내 금액이 저쪽으로 넘어갔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원서 접수 가서 이름도 쓰고 뭐 로그인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중간에 그러다 갑자기 컴퓨터가 확 나갔습니다. 원서 접수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건 안 된 거예요. 클릭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종료가 안 됐어요. 이거 안 된 거예요. 그러면은 종료된 시점은 뭘 의미할까요? 원서 접수가 완료됐다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대학에서 의미 판단을 할까요?
결제예요. 결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제가 완료됐다는 거는 원서 접수가 완료됐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간혹 고른 기회나 기회균형 같은 경우에 전형료가 빵원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도 전형료가 없어요. 예, 전형료가 제로예요. 예. 그러면 이런 대학들은 어떻게 해요? 전형료는 제로이지만 그러니까 완료하는 그 버튼이 있어요. 그걸 눌러서 그러면은 무엇이 발생되죠? 수험번호가 발생됩니다. 수험번호가 발생되면은 원서 접수가 완료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이런 그 원서 접수할 때 이런 준비물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문제 없는 컴퓨터. 네,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문제 없는 컴퓨터. 그 다음에 대학별 고사가 있는 경우에 증명사진을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고등학교에서 이미 다 애들에게 줍니다. 수능 때문에 찍어놓은 증명사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다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증명사진, 그 다음에 보호자의 계좌번호, 1단계 불합격했을 경우에 반환되는 그런 계좌번호 같은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서 접수 과정에서 안내해준 주의사항 문구를 좀 꼼꼼하게 읽는 게 필요하고요. 접수가 완료됐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수험번호가 발생됐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험표를 인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수험표가 대학별 고사, 면접과 논술 등의 개인 신원을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모를 오류. 나는 분명히 원서 접수됐고 결제도 했고 다 됐는데 대학에서 너는 우리 대학에 지원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럴 일이 없어요. 없는데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되면은 그때 증빙용으로 나 이 수험표를 내가 이렇게 발급받았다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수험표가 인쇄됐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프로세스가 다 완료되어서 마쳤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꼭 확인하시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원서 접수가 완료됐다는 거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수험번호가 나왔다는 걸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원서 접수가 완료가 됐으면 그 이후에 무엇을 못한다? 변경을 못합니다. 어떤 정보도 변경을 못할까요?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변경할 수 있는 정보가 있긴 한데 전형과 관련해서 대입 전형을 운영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것도 변경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대입니다. 연대 모집 요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형료를 결제하면 수험번호가 부여되어 접수가 완료된다는 것. 제가 설명드린 그 부분이죠. 원서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저 잘못했어요. 취소할게요. 이런 거죠. 유키 지원 있어요. 6번 썼는데 연대는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아. 나 다른 데를 쓸래. 연대 취소시켜주세요. 이게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카운트가 된 거예요. 이미 카운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거고요. 모집 단위 변경 안 되고 전형 바뀌는 것도 안 되고 저 농어촌 아니에요. 근데 저 잘못해서 농어촌으로 지원했어요.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일절 불가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중간에 개명을 하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초본을 통해서 증빙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바꿀 수 있는 정보들은 어떤 거냐? 연락이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 지원자, 부모 등과 같은 어떤 이런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 번호와 자택번호, 이메일 주소 같은 경우는 변경해줘요. 이런 경우는 변경해줘요. 근데 이것도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누군가가 악감정을 풀고 쟤한테 연락을 못 가게 하려고 바꾸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원서 접수의 비밀번호를 알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네. 알려고 아는 게 아니라 요즘은 컴퓨터 기능이 너무 좋아서 비밀번호들을 다 기억하잖아요. 누군가가 가서 거기서 로그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얘는 그냥 일어나서 다른 데를 간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애가 와가지고 거기서 그 접속되어 있는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조작해서 이런 정보를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꿀 때는 내가 바꾸는 게 맞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뭔가의 또 절차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신분증이라든가 내가 확인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써서 대학에다 전달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경쟁률을 높일 목적으로 실제 지원 의사가 없이 허위 지원하는 경우. 증권 하시나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작전 세력이라고 있죠. 작전 세력입니다. 저는 비슷한 일을 경험해봤습니다. 이 작전은요 어떤 경우 들어오냐면요, 모집단이 큰 경우에는 작전이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죠. 많은 인원이 동원돼야지만 경쟁률을 높이는 거니까 이게 그러지 않죠. 그런데 작은 모집단이
이 뽑는 인원 수가 좀 적은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 작전이 작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경쟁률이 갑자기 막 5대1, 10대1 확 올라가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네,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거 이렇게 되면요. 수사 들어가요. 예, 수사 들어가고 이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 대학에서 이렇게 해서 적발됐다라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는 거. 네. 빨간 글씨에 밑줄에 볼드 처리까지 했습니다. 제법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네, 충분히 이게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추천형입니다. 그럼 이건 반드시 필요한 게 뭐죠? 모집 지원 자격이 분명히 뭐라고 명시되어 있죠?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명시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추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학교랑 의사소통하고 담임선생님이랑 확인한 이후에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은 이 학교장 추천 시스템이 일원화가 됐어요. 그래서 원서 접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확인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원서 접수 전에 미리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옛날에 과거에는요. 추천을 미리 받아서 그 추천자 명단을 미리 받아요. 고등학교로부터. 그래서 원서 접수하기 전에 그 주민등록번호 애들만 여기다 다 업로드를 해요. 그래서 다른 애들은 아예 지원조차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만 들어도 어때요? 이 절차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죠? 그러니까는 어느 대학은 미리 하고 어느 대학은 뒤에 하고 막 이러다가 지금은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뒤에 하는 것으로 지금 갔습니다. 원서 접수 시 입력한 내용에 전화 미수신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불이익은 누구의 책임이다? 지원자 본인의 책임이라는 게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계신 분들이 조금 요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02로 찍힌 번호 오면은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안 받아요. 저도 제 대학에 있을 때 전화를 하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전화를 하는데 안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핸드폰 전화해가지고 왜 안 받으세요? 그랬더니 이거 지금 업체 전화인 줄 알고 뭐 보험 권유인 줄 알고 대출 받으라는 건 줄 알고 안 받으세요. 근데 요때 이런 전화들이 많이 갑니다. 전형 기간 중에. 그래서 전형 기간 중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도 꼭 그 원서 접수에 등록한 전화기로는 꼭 번호를 좀 챙겨 받아야 된다라는 거 꼭 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한테 전화 갔는데 아이 우선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하게 하잖아요. 나는 학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원서 접수할 때 공통 원서 접수 같은 걸 입력을 할 때 지원자 본인의 연락처 그다음에 부모 거기에 플러스 누구 또 연락되는 누군가 그래서 형제자매 없으면 뭐 이모 삼촌이라도 누구라도 하게 이렇게 4개 최소 4개에서 6개 정도까지 적게 해요. 그래서 대학 내부에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전화 연락하는 순서가 있어요. 보통은 지원자한테 먼저 하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학기 중에 애들이 학교에 있을 때는 대부분 전화를 못 받는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 2번, 3번으로 가요. 근데 그게 대학마다 순서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부모에게 먼저 일단 보호자 먼저 간다는 거. 아이 부모의 연락처 먼저 일순위로 있는데 그게 저도 지금 그 화면을 그 화면을 저도 지금 정확하게 지금 확인한 적은 없어서 그러니까 보통은 원서 접수에 원서에 기록하는 그 순서대로 제일 먼저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가깝게 쓰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보통은 아마 그렇게 해서 전화 연락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렇게 간다는 거. 네. 또 있으신가요? 네.